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엄청난 윗꼬리를 만들고 아래로 처박혔고 야간 선물 시장까지 계산하면 고점 대비 9포인트가 하룻밤 사이에 밀려버린 것인데 해외 시장 또한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와장창 부러지면서 나스닥 지수가 사실상 종가 저가로 처박혔죠. 이렇게 시장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누구 하나 똑부러지는 설명을 하고 있는 곳이 없는데 사실 델타원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러나 시장이 뭔가 이상하다는 힌트는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리스크 요인들을 분석하면서 시장이 진짜 리스크 오프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시장이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갭 상승 출발하면서 외국인이 현 선물 매수를 담기 시작했고 그러지 않아도 풋 매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빠르게 풋 380을 패드기 치면서 델타 롱을 쫓아가기 시작했는데 30분 만에 시장이 1% 가까운 상승을 보였죠. 좀 과하다 싶은 상승이 나왔는데 문제는 그런 상승이 나온 동안 거래량이 얼마 터졌는가 하면 생각보다 거래가 없이 올라갔어요. 아무리 월물 초라고 하지만 그래도 한 주를 시작한 첫날인데 30분 동안 외국인이 선물 매수는 고작 2천억, 그리고 현물은 900억 정도밖에 매수 안 했는데 1%가 상승한다는 것은 시장에 매도 공급이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상방으로 시장 신도가 낮을 경우 외국인들이 오늘 방향성을 위로 보고 밀게 되면 저항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매수가 들어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1%가 상승한 동안에 저항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것은 여기보다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이라서 풋 매도를 청산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소극적으로 콜 매도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0시 20분까지 시장은 2차 상승하면서 399.70포인트까지 상승했는데 전일 종가를 약간 누른 면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오전장에 이렇게 1시간 10분 만에 7포인트 넘게 스트레이트 상승시키다 보니까 콜옵션 롤링업이 나오면서 콜옵션 고평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콜옵션 고평가가 나오니까 그 틈을 타서 외국인들은 컨버전 차익 거래를 쌓기 시작했어요. 이래서 월물 초에는 포지션을 크게 키우면 안 돼요. 개장 초 1시간 만에 이 행사 가격을 2개 넘기면 웬만해서는 콜매도 네이키드 한 사람들은 손절매를 안 하고는 버티기 어렵죠. 처음으로 행사가 1개를 바꿀 때는 감마가 살아나지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 바꿀 때는 감마가 살아나게 됩니다. 아마 그게 오늘 시장 참여자들을 많이 힘들게 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수량을 많이 쓰지 않았다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기존에 콜 410 매도를 지난 만기까지 쭉 쌓아놨기 때문에 이 콜 410이 순식간에 이 누적분이 손실 상태로 전환됐어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됐거든요. 근데 종가까지 양봉을 유지한다 그러면 롤링업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종가까지 양봉을 유지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콜 매도를 더 쌓을 수 있는 찬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제가 시초가 부분부터 풋 매도를 열심히 해뒀기 때문에 이 마진을 확보한 게 있어서 콜 매도를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다만 아쉬운 것은 이 홍콩 세션 오픈하면서 지수가 꺾이기 시작할 때 그때 콜 매도를 쌓지 많이 못 쌓았습니다. 고점에서 콜 매도를 많이 늘려서 아래를 델타로 그냥 꺾어놨다라고 하면 오후에 하락이 나왔을 때 좀 이익이 컸겠지만 아직은 지금은 델타를 적극적으로 쫓아다닌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내버려뒀더니 이 오후에 풋옵션이 계속 올라오면서 포지션이 살짝 꼬였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시장이 눌렸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장 큰 이유는 내부가 아닌 외부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대만과 인도 시장이 개장 이후 윗골이 잠깐 달고는 거의 스트레이트로 종가 저가의 하락을 보여줬는데 연말이 가까울수록 계속 이런 이익 실현들이 나오고 있다고 봐야 돼요. 사실 대만과 인도의 하락 조정은 아주 자연스러운 기술적 조정인 모습이죠. 대만이 쌍봉으로 하락을 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빠른 조정이지만 어쨌든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연속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조정이라고 봅니다. 그 흐름에 맞추어서 우리 시장도 홍콩 세션 오픈 이후에 외국인들이 현 선물 매수가 빠르게 약화되면서 현물은 순매도 전환됐고 선물 또한 마지막에 손절매까지 한 등 롱 포지션을 싹 치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적으로는 시장이 워낙 가벼워서 빨리 올라간 것이지 계속 상승 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외부적으로 이머징 아시아에 대한 바스켓 이익 실현을 한 터에서 우리도 얻어맞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중에 비차익 매매 패턴도 오전장에는 매수가 한 2천원가량 들어왔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스탠스가 바뀌면서 매수분을 죄다 반납했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선물 베이시스는 전일보다 조금씩 좋아지면서 외부의 조정 압력이 해소되면 우리 시장 변동성 클망전 반등은 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월물 초라고 하지만 어제 하루에 선물 미결제 약정이 무려 7,000계약 넘게 증가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누가 뭐 레버리지나 굿버스를 샀다 이런 것보다는 이 외국인들이 컨버전 차익 거래가 쌓인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세션에서는 증시 흐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유럽 세션 개장 후 1시간 만에 터키 리라화에서 엄청난 스탑로스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리라화가 위태위태해라 했는데 월요일 개장하면서 스탑로스가 터져서 리라화가 무려 6.4%나 폭락을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30분 만에 시장 개입이 나오면서 낙폭을 되돌리기도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스탑로스가 한번 터진 자리에서 중앙은행의 개입이 나오면 이건 저항선이 아니라 오케이 이제부터는 뚫릴 수 있다 이런 컨센서스가 형성되는 거예요. 특히 지금 환투기꾼들이 죄다 몰려가서 터키 지금 리라와 박살내려고 쇼포지션 계속 쌓고 있는 마당에 게다가 그들이 지금 평가이익이 어마어마한 상황에서 뭐 이 정도로 시장 개입했다고 추세를 돌려놓는다? 아예 만무하죠. 이런 거 보면 옛날에 그 강만수 라인이 생각나는데 또 이러면 또 꼰대 소리가 들을까. 아무튼 환율하니까 또 옛날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브렉시트 처음 한다고 해서 파운드화가 엄청나게 부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2014년도인가 3년도인가 그래요. 근데 기억하실 분들은 이 파운드화가 1파운드당 1,800원 했던 시절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엔 1,800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브렉시트 한다고 해서 이게 1,300원대로 강하게 부러졌거든요. 이 런던에서 북쪽으로 한 300km쯤 올라가다 보면 스톡콘 트렌트라고 여기가 영국 그 도자기 메이커들이 모여있는 동네예요. 외지우드 공장에 가서 그때 뭐 닥치고 쇼핑을 해갖고 한국에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테이블웨어를 나름 고가 라인들로 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포장하고 배송하고 또 관세법 위반 안 하려고 뭐 다 신고하고 이러면 이거 나중에는 뭔 짓 하는가 싶어요. 터키 리라와 지금 박살났다고 뭐 터키에 가서 뭘 물건 사자 이런 거보다는 뭐 터키는 이 카파도키아 이런 데 가서 열기구 관광하면서 머리를 식히는 거 뭐 요 정도가 낫지 물건 사서 그러니까 뭐 말이 길어졌네요. 요컨대 리라와 이런 거 바닥쳤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유로존에서 가장 큰 이슈는 유럽 채권이었어요. 이 아시아 세션부터 리스크오프가 살아나기 시작해서 이 유로존 장기 채권 중심으로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왔는데 결국 이게 미국 국채까지 자극을 해서 전일 채권은 아주 깔끔한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채권 강세가 미국 세션에서는 스탑로스 형태로 나타났고 주로 유럽 세션에서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 증시는 생각보다 안 밀렸거든요. 채권 강세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는 고가권에서 잘 버티다가 미국 증시가 밀리면서 증시가 눌렸을 뿐이지 그마저도 얼마 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다 각자의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부는 채권 강세가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페드의 생각과 또 시장의 생각이 달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건 좀 사후적 해석이고 지금은 그냥 시세가 연속적이지 않아요. 와리가리 장세입니다. 의미를 딱히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통화시장 좀 볼 텐데요. 이 유로화가 1.13선에서는 계속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근데 먼저 당긴 적이 없습니다. 그냥 숏돌이들이 달러 매수를 하면 이 후속 매수세가 없어서 다시 꺾인 정도. 요 정도지 공격적인 유로 매도가 나오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이 달러 매수세는 지금 위안화의 급등락화 때문에 이 바스켓이 함께 움직여서 그런 거죠. 그래서 유로화롱 그리고 엔화 숏 포지션은 그대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다만 고민되는 것은 지금까지는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이 상대적 약세가 그냥 대형 기술주에 대한 수급 불균형 때문에 밀리는 거지 뭐 전체 시장이 망가진다 뭐 이렇게 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로 엔 매수가 일종의 강세 베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크게 손실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 증시 조정이 좀 더 커지고 또 유럽 증시 그리고 아시아 전체에 걸쳐 확산된다 이러면 이 포지션도 손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막 뭐 리스크 관리한답시고 뭐 포지션 청산했다가 뭐 다시 잡았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리스크 에셋의 숏 포지션을 단기로 취하면서 해지를 해서 이렇게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유로엔 이 통화상은 진입 청산 비용이 되게 높아요. 유로는 그나마 거래가 잘 되지만 N은 사실 거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거래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이런 어떤 진입 청산 비용이 높아요. 그리고 시장이 지금은 어떤 진동하는 상황이지 일별 추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에 괜히 이제 그 좀 뭐라고 했나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양쪽으로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
엔 쇼포지션, 유로엔 롱이죠. 그러니까 유로엔 매수는 뭐 계속 들고 있을 것이고, 하나 더 볼 게 이제 오지 달러의 하락이에요. 지난주까지는 급등을 하다가 이제 조정이 시작됐는데, 요거는 아무래도 상품 시장 자체는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등락 자체를 볼 게 아니라 속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첫날에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가속도가 붙어서 하락을 해지면, 이러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그냥 가속도 없이 주 중반까지는 등락 거듭하면서 주 후반에 롱들이 스탑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이건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전자에 그냥 뭐 월요일 음봉 나오고 화요일날 또 음봉 세게 나왔다. 이러면 저는 눌림식 매수로 대응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주 후반에 밀린다. 이거는 진짜 시장을 부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 유럽 세션 정리할게요. 유럽 증시는 상대적으로 강했어요. 그러나 채권은 수급으로 강하게 올라왔다. 그리고 통화시장은 아직 추세가 나올 상황이 아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합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가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본장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나스닥이 강보합선에서 움직이는 등 출발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개장 10분 전에 선물이 살살 밀리고 이 프리마켓에서 테슬라랑 엔비디아 호가가 또 밀리니까 이거 오늘 또 기술주 밀리겠구나 싶었는데 초반에는 그래도 애플이랑 메타 같은 종목들이 시장을 나름 버티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테슬라가 이 980달러를 깨니까 전체적으로 이 마켓 센티먼트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의 가속도도 붙고 그다음부터 뭐 답 안 나오게 밀려버렸죠. 근데 어제 시장이 밀린 것은 대형 기술주만이 아니었어요. 어제는 금융주고 기름 주식이고 다 밀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닥치고 이익 실현하자 뭐 이런 것들이 시장 하락이 주된 원인이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게 어제 UBS인데요. 이 UBS가 2년 전에 그 프랑스 부자들을 위해서 자금 세탁한 것에 대해서 벌금 맞았어요. 그래서 충당금을 4억 5천만 유로 굉장히 많이 쌓았죠. 그리고 벌금도 한 37억 유로 맞을 것으로 기대됐는데 어제 실제 판결 결과 벌금이 375만 유로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지 하고 3%가량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여기도 이젠 K 매도가 있었나 봐요. 이 뉴스 나오고 나서 쭉 올랐다가 바로 흘러내리기 시작해서 종가 저가로 처박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은 연속적인 시세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들 포지션을 줄이기에 바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세션에는 별다른 경제지표 발표도 없었고요. 시장이 흘러내린 동안 이렇다 할 악재도 없었는데 유럽 세션 마감말 무렵에는 시장이 좀 과도하게 하락한 거 아닌가 해서 반발 매수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새벽 5시까지는 나름 반발 매수가 꽤 들어왔는데 장마감 1시간 남겨놓고는 이번에는 애플을 집어던지기 시작해서 또 시장이 눌렸어요. 그렇게 매도 압력을 견디지 못한 시장은 결국에 마지막 1시간 동안 스탑로스가 나오면서 종가 저가로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개별 종목 하나 더 보면 이 로빈후드가 어제 20불마저 깨서 마감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코인베이스도 지난 11월 초의 정점에서 그냥 뭐 외봉으로 내려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닥까지 내려왔는데 이런 종목들이 연말에 반등을 할 거라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남은 것은 대형주가 버텨줘야만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 자리를 유지할 건데 쉽진 않죠. 근데 그래도 시장을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는 부분들을 좀 얘기해보면 어제 나스닥이 그렇게 밀린데도 나스닥 변동성인 VXN 그 지수가 24포인트까지밖에 안 올랐어요. 근데 그것도 딱 오를 만큼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에 대한 투매가 나온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나머지 리스크 지표들도 장 시작 전에 다 움직인 게 대부분이고 본장 들어서는 지수가 급락한데도 얼마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시장의 하락이 전체 시장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부 종목에 대한 수급 불균형 차원에서의 하락 그리고 주로 이익 실현 차원에서의 하락이지 진짜 뭐 시장이 완전히 망가진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 겁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코스피 시장은 윗꼬리를 크게 단 이상 눌림은 불가피합니다.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 시장처럼 마이너스 3포인트 이하로 민다면 풋매도를 늘리는 찬스로 여겨야 되겠죠. 근데 물론 행사가를 어디로 정할 것인가 이거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 달렸지만 이번 주에는 변동성이 급증하기보다는 그냥 등락을 오가면서 바닥을 확인하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할 것으로 봐요. 그래서 또 이제 380에서 400 구간이 양쪽으로 미결 작전이 참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포지션을 쌓는 집단도 없고요. 그래서 오히려 과도하게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뭐 과감하게 품매도 쌓았다가 반등이 나올 때 이익 실현하는 식으로 단기 매매를 하면서 자잘한 이익을 쌓아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 내내 큰 등락 없이 밀리면 뭐 그냥 품매도 또 과하게 올라오면 콜매도
이렇게 하면서 따주기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해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기존 포지션인 유로 매수, 엔 매도, 채권 매도 포지션 계속 유지합니다. 어제 장기 채권이 올라오면서 상당히 스트레스 받았지만 이 연속적이지 않다고 본 게 유럽 세션 마감하고 나서는 채권 매수세가 뚝 끊겼어요. 더 이상 이 채권 매수가 없다는 거 확인하고 나서 제가 30년물 매도를 늘렸는데, 매도를 늘린 부분은 이익권으로 전환되면 좀 줄이겠지만 기존 장기 채권 매도 마인드 저는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이 FOMC 때 채권이 더 오른다면 일부는 스탑로스 할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채권 눌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만 지수 선물은 드디어 쇼시 이익으로 전환됐어요. 그래서 쭉 들고 갈 생각이고, 최소한 한 1500 초반? 거기까지는 들고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콜매도, 그리고 선물 매수했지. 이거는 16,000선에 내려오게 되면 콜매도를 다 발라먹었다고 보고 청산할 계획이에요. 근데 아시아 세션이나 유럽 세션에서 16,000 깬다. 이거는 좀 언더슈팅이라고 보고, 그래서 옵션은 그대로 둔 채 선물 매수를 좀 늘려서 본장 시작 후 반등이 나올 때 포지션을 싹 치울 생각입니다. 지금 시장이 추세가 없어요. 나스닥 고점 16,400에서 300까지 300포인트 내려왔으면 추세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더 큰 그림으로 봐서는 차라리 추세 하락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일중으로는 등락이 굉장히 큰, 그러니까 반등도 꽤 큰 그런 시장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다 맞추기 어렵죠. 그래서 월말까지는 계속 이런 장이 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최소한 이번 주에도 옵션 많기 때문에는 등락을 맞추는 게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이른 붓클로징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주까지는 일단 매매는 하긴 할 텐데, 옵션 만기가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이 나스닥 그 콜매도랑 선물 매수는 이번 주가 아니라 내일이라도 좀 청소할 생각이고, 혹여 매매를 하더라도 적은 수량으로 하루 이틀 오버나잇 각오하고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